자, 보겠습니다. 사달락. 자, 그런 까닭에, 어떤 까닭에 사람들이 하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의도하고, 이런 까닭에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자, 이때 주역은요,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대. 그러면 이때 주역책은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이 만들었다라고 있기 때문에.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린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라고 하면서 뭐에 대해서 혼돈의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정의의 방법으로. 혼돈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하겠다. 자, 이 부분 사람들은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뭐 할 수 없다. 그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다. 내 생각은 다르다예요. 어떻게 캄캄하고 흑빛 자악환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까? 비판적 의문을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캄캄하고 흑빛 자욱한 속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어떻게 무인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늘이 아무것도 없는데. 또 비유하자면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이때 국수집에서 국수집의 이 보리의 가루는 뭐 한 거예요? 여러 가지 크기의 알갱이들이 막 쏟아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 상태를 비유한 겁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때 그냥 맷돌을 돌리듯 막 만든 거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맷돌 같은 거 갈 때 보면 있잖아요. 곱게 갈아진 것도 있고 안 갈아진 것도 있고 막 나오잖아요. 집에서 우리 믹서도 갈아봐도 그래요. 아무리 성능 좋은 믹서도 있잖아요. 다 잘 갈리진 않습니다. 안 갈린 부분 분명 나와요. 이렇듯 하늘이 세상의 물건을 만들 때 모든 것을 의도대로 다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것은 좀 덜 갈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지나치게 갈려버리기도 하고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다. 국수집의 보리가루를 통해서 하늘의 의도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우연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뿐이다. 온도를 올렸어요. 여름 온도로.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그냥 도는 것일 뿐이다. 이때 맷돌의 작용. 이것도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늘이
만물을 만드는 상태를 비유한 거예요. 맷돌을 돌려서 보리의 가루를 갈듯 의도하지 않은 크기의 가루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뭐가 없다? 의도하지 않은 어떤 우연한 결과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늘이 만물을 만드는 것은 의도가 없고 우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전까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모두 의도가 있다. 그리고 뭐한 것이다? 다 이치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깨우치지 못합니다. 뿌리 있는 것에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 자, 이 말은요. 하늘의 이치 또는 의도를 뒷받침하는 문장입니다. 동물 중에 우리 뿔에 있는 거 뭐 있어? 소, 염소, 사슴, 그지? 뭐 양 이런 것들이 뿔이 있잖아요. 참고로 얘네들의 윗니는 뭐냐면 송곳니예요. 날카로운 그 포식동물의 그 육식성 동물 맹수의 그 윗니, 송곳니를 얘기하는 윗니입니다. 참고로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를 보면 또 뿔은 없어요. 이건 이치다. 하늘의 이치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사나운 동물은 송곳니만 있으면 되지 굳이 뿔이 필요가 없다. 다른 동물이 잡아먹으려고 이 공격할 때 방어하는 약자인 동물은 송곳니가 없기 때문에 또 뿔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건 이치다. 누구의 이치다? 하늘의 이치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 만물은 아직도 하늘의 이치대로 만들어진 것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리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이건 뭐다? 부족한 생각이다 예요. 오른쪽 핵심 정리 보세요. 코끼리 코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남의 자의 사나운 범 2마리를 코끼리 우리에 넣었더니 놀란 코끼리가 코를 휘두릅니다. 그리고 범이 죽었어요. 근데 이 일화는 뭐야? 의도하지 않고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 모든 일은 의도하지 않게 일어난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기존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실패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변수란 게 있거든요. 변수. 뭐 입시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게 있어. 작년에 네 선배가 너와 비슷한 점수대를 보였고 네가 지금 지망하고자 하는 그 대학 그 학과를 썼어. 그 선배 붙었어. 그러니까 너도 붙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원서 써보자. 근데 불합격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네 선배는 이 점수를 가지고 그 대학에 못 붙었거든. 떨어졌어. 그러니까 너는 아마 떨어질 거야 하는데 또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세상이다. 그 현실을 직시하려면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 혹은 고정된 사고, 통념을 가지고 변화된 세상을 쫓아갈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리학적 고정관념을 좀 버려 제발. 세상에 변한다 사실을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세상을 따라 변해야 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실학자의 어떤 일종의 사명이었죠. 그리고 2번 보세요. 하늘에 대해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은요. 하늘은 의도를 갖고 만든다. 물론 글쓴이도 이 점은 공감합니다. 글쓴이도 하늘이 세상을 만들었다, 만물을 만들었다는 공감을 해요. 근데 의도하지 않고 만들었다. 그냥 우연히 만들었다. 마치 뭐 하듯이 국수집에 맷돌로 보리가루를 갈듯이 하늘이 세상을 막 만든 거야. 만들 때 가늘게 굵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막 갈아본 거야. 그랬더니 가늘에도 나오고 굵은에도 나오고 코끼리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인간도 나오고 그런 것뿐 의도하지 않게.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만들 때 의도의 유무로 나뉜 겁니다. 그리고 허러풀무가 이와 길을 비유한 것 그리고 솜씨 좋은 장인은 하늘을 비유한 표현 어디 갔니? 여기. 그리고 맷돌의 작용은 하늘의 작용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자, 이것만은 꼭 1번입니다. 작가가 남의 자의 범 2마리에 관련된 일화를 제시한 것은 코끼리의 독특한 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많은 일은 의도하지 않은 혹은 우연한 일이다. 이 점을 강조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코끼리의 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호랑이 냄새를 싫어해서 이런 걸 강조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번 작가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어떤 비유적 표현이 있었습니까? 화로, 풀무, 솜씨 좋은 장인, 뭐 맷돌 등등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이 있었죠. 하늘이 만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요건 동그라미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의도하지 않고 만들어.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 3번입니다. 작가의 관점. 보편적인 관점은요. 사람들의 통념입니다. 하늘이 의도를 갖고 만물을 만듦. 작가는 하늘은 의도를 갖고 만물을 만들지 않은. 무슨 얘기야?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얘기죠. 이 지역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좀 날씬하지만.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자, 여기에서 묻는다. 대답하리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물어보고 사람들이 대답할 법한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어보고 답하는 방식입니다. 문답법이에요. 물어보고 답하는 방식, 문답법. 그래서 문답법을 통해서 첫 번째, 사람들의 생각에 오류가 있음을 드러내고요. 두 번째, 그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합니다. 일종의 논박이에요, 논박.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겠지? 하늘이 주었다. 왜? 하늘이 의도하고 만든 거니까. 특히 아까 윗니를 준 건 누구야? 하늘이. 이런 의도가 있었잖아요. 뿌리 있는 것에 윗니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코끼리는 지금 뿔이 없고 윗니는 있어. 아랫니도 있고. 그치? 그러면 그 윗니는 누가 준 거? 윗니가 아니고 상하구나. 미안해. 동물에게 이빨을 줬어. 누가 줬어? 하늘이 줬어. 왜 줬어? 의도하고 준 거야. 하늘은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대답하겠지?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물어보자. 3으로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람들이 대답하겠다?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이치가 뭐예요? 하늘이 말했던 이입니다. 의도, 원리. 그러면서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불이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다리가 길기 때문에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의도 이치입니다. 그래도 땅에 닿지 않을까 봐 부리도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참고로 닭의 부리는 짧잖아요. 그럼 뭐 할 것이다? 굶어 죽었을 것이다. 하늘의 이치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뭐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치 있잖아요. 이치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뭐냐? 바로 일부의 사례에만 적용될 수 있는 예인 것이다. 거기 보면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일부의 사례만 적용되고 어디는 코끼리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끼리의 이빨은 길어서 씹는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니들이 말하는 이빨의 의도가 하늘의 의도에 따라서 씹는 용도로 주었다고 하는데 그럼 코끼리한테는 왜 저런 긴 이빨을 줬지? 씹을 수 없는 긴 이를? 어긋나지 벌써. 그러자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코는 또 뭐예요? 사람들의 반박이죠.
코가 있으니까, 긴 코가 있으니까 아무리 어금니가 길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럼 또 내가 반박하겠지. 긴 어금니를 주고 또 코를 길게 만들 것이었으면 아예 애초부터 하늘이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글쓴이의 반박은 자, 이거야. 일단은 사람들의 인식, 글쓴이의 반박, 그리고 사람들의 반박, 마지막 글쓴이의 재반박. 첫 번째, 사람들의 인식. 이빨은 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자 글쓴이가 반박합니다. 그것은 일부의 사례이다. 코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긴 코를 준 것이다. 글쓴이가 마지막에 재반박을 합니다. 긴 코를 주고 어금니도 길게 할 것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한 거야? 글쓴이 재반박은 사람들의 생각은 불합리한 것이다.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물을 계속 갖다 붙이는 것뿐이야. 쉽게 말하면 의도라는 것은 좀 더 간편하고 실용적이어야 되는데 하늘이 쓸모없는 긴 이빨과 그리고 그거를 또 대체하기 위해서 긴 코를 주었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생각이 아니냐. 결국 이 말을 하는 모든 결론적 의도는 이거예요. 모든 사물의 근거가 하늘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결. 저 칸이 아쉽네. 이 여백. 우리가 쓸 수 없는 여백. 여기다 쓸까? 원래 한 칸 딱 맞거든, 원래 이게. 한번 딱 쓰면. 자, 결 여기다 쓸게요. 우리가 배운 것으로, 우리가 배운 게 뭘 배웠습니까? 성략을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 얘기 등 일부의 사물에만 미칠 뿐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부의 사물에만 미칠 뿐이고 용이나 봉황이나 거북이나 기린 같은 짐승, 실제로 보기 어렵거나 상상의 동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의 사물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결론 내린 것이지 실제로 모든 사물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용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용은 뿔도 있고 윗니도 있어요. 그죠? 하늘도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용이란 동물은요, 만약에 물론 상상의 동물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대입시켜 보잖아요, 다 틀려버립니다. 그냥 니들의 생각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에만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일 뿐이야.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는 것,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라고 하자. 근데 만약에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코끼리는 호랑이를 만나면 코로 때려 죽여. 근데 쥐를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쥐가 호랑이보다 강하다? 이거는 또 말도 안 되는 논리지 않느냐. 대저 무릇 코끼리는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배나 더한 것이매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천하사물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 미지의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하려는 까닭이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것만 버리면 됩니다. 고정된 사고,
통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된다?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세계의 변화를 따라가고 그리고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이 시기만 해도요 우주관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천원지평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고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 생각을 못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략적 사고를 가지고 이론적인 생각으로 모든 만물에 접근하는 것은 현실에 너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드러내서 이 상기라는 수필을 쓰게 된 거예요. 핵심 정리 1번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묻고 답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부분이 나옵니다. 질문을 하고 예상되는 답변에 대한 반박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문답식으로 내용을 전개했죠. 의도 줄 그을게요. 사람들이 지닌 통념의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닌 논리적 통념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끼리 역할입니다. 물론 옆에 어금니가 먼저다 사물을 씹는 것이 방해가 되는 그런 어금니를 갖고 있고 범을 만나면 코로 범을 때려 죽일 수 있지나 쥐를 만나면 코를 쓸 데가 없는 그런 코끼리는요. 바로 흔히 알고 있는 이치가 적용되지 않는 동물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거죠. 흔히 알고 있는 이치. 예를 들어가지고 이 동물의 이빨은 음식을 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이치도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물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통해서 뭘 제시한다? 고정되고 편협한 시각. 바로 이런 고정되고 편협한 시각, 통념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코끼리라는 동물을 갖고 온 거예요. 마지막 3번 작가의 주장 별표 2개. 이렇듯 코끼리의 단적인 예 하나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하늘의 이치, 만물을 의도대로 만들었다라는 이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밑에 거 중요합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고정된 관념을 버리고 변화를 고려하여 뭐의 변화일까요? 사물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만물에 대해 인식하고 탐구해야 된다.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어려운 코끼리 얘기, 사람들의 뭐 성리학, 이 얘기 다 끄집어낸 겁니다. 아까 제가 선물로 드린 데 보면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활동 정리해 보시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은 꼭 1번. 작가는 모든 사물이 하늘의 이치에 따라 작가는 모든 사물이 하늘의 이치에 따라 저마다 특색을 지니고 있다? 아니죠.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작가는 이치, 의도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X. 2번. 작가는 이 글을 통해 주제의식이에요. 사람들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대 인식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했어요. 모든 것은 하늘의 의도대로 만들어졌다. 작가의 성찰입니다.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와 결부하는 당대의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화계 문제들 위안선의 걸작이랑 여기 상기 화계 문제들을 풀어오시면 요거 먼저 풀이하고 그 다음 아까 제가 드린 거 오늘 배운 상기를 빼고 앞에 2개 거를 그지? 성난기계랑 위안선의 걸작 풀어오시면 그거 마찬가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